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은 나날이 진화하는 새로운 기술이죠.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의 주인공은 IT 불모지라 불리는 척박한 토양 위에서 남다른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앉은 자리에서 바깥 세상을 컨트롤하고 누구도 가지 못했던 길을 개척해 세계 최초의 기술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저희 기술력만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보다는 외부에서 저희를 바라볼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자신감에 비해서 그 기대치는 못 따라오니까 개발 인력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한때는 인도나 베트남 인력들까지 이렇게 좀 섭외를 해보기도 했었고. 지방에 있다는 제약 때문에, 지방대학이라는 편견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사람들.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IT의 세계 지도를 바꿔놓았다면 어쩌면 다음 무대는 한국의 스티브 잡스, 바로 이들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우스를 쥐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자유롭다는 55의 중년 아저씨. 이문영 씨는 요즘 트위터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짧은 댓글로 실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유명인 친구들도 꽤 생겼죠. 더딘 독수리 타법이지만 컴퓨터는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아졌고요. 스마트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서버에 올려놓고 서버에서 관리해주는 사람이 좀 모자랐다고 제가 정보로 들었거든요. 그러한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서버를 관리하는 거.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이문영 씨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그가 혼자서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컴퓨터죠. 이거 갖고 안 되면은 이제 더 강력한 거. 정부로부터 장비를 지원받기 전까지 그는 좁은 방 안, 갇힌 세상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비록 몸은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새로운 세상과 만난 지금 그가 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어도 외부와의 접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안 나가도 되는. 가장 궁금한 곳이 있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어요? 네, 제주도요.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더라도 이문영 씨가 가고 싶은 제주도 바닷속을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바닷속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 공간에서 말이죠.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곳에 사는 700여 종의 물고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바닷속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이빙 장비부터 꼼꼼히 챙겨야만 합니다. 몸에 붙는 잠수복을 입거나 무거운 산소통을 둘러맬 필요는 없지만 대신 다른 장치가 필요하죠. 이거는 이제 무선 컨트롤러입니다. 이거는 이제 방향 제어 센서.
손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이동하며 실제로 바닷속을 잠수하는 듯 온몸으로 느끼게 해줄 장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은 BC라고 해서 스킨스쿠버가 물속에 착용하고 들어가는 조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기가 들어가고 나옴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그런 어떤 압박을 느낄 수도 있고 직접 사용자들이 들어갔을 때 이 공기에 의해서 뜰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스크린 속 화면은 사람의 시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든 방향 제어 장치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헬멧에는 3D 안경이 장착되어 있어 수많은 물고기들과 함께 실제 바닷속을 헤엄치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몸도 바닷속에 있을 때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조금씩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숨은 가빠오고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도 커집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수압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베테랑 전문 다이버들이나 경험할 수 있는 수심 50m까지 잠수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기술로 일단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직접 스킨스쿠버를 체험을 하면서 다양한 그 정보를 획득하고 그에 대한 체험한 정보를 가지고 구현을 하였습니다. 가상 스쿠버 다이빙 시뮬레이션을 개발한 곳은 한 지방대학의 연구센터. IT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지만 해양 지식에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없던 이들은 직접 스킨스쿠버를 배우며 한동안 바다에 빠져 살아야 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실제와 똑같이 보고 느끼기 위해 지금도 가상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요. 사람이 무중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은 수중에서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 무중력을 사용자가 직접 느끼게 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사람이 직접 내쉬는 어떤 호흡량과 그 사람의 체중, 그것에 따라서 어떤 부력이 가라앉고 떠오르는 그런 어떤 효과 정도는 충분히 구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리는 상상의 세계는 새로운 도전을 가능케 합니다. 한 폭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 색다른 여행을 즐길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그중 하나죠. 저희들이 이제 BID 제품에 만들었던 그 산소화가 투어인 픽처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림 속으로의 여행이었죠.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그림 속으로 내가 직접 핸들을 조정을 해서 마우스를 조정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어떤 그림 속으로 이렇게 투어를 해가는 그런 컨셉으로 이 디지털 병풍을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작은 바로 이 한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붓으로 그린 그림을 병풍에 담듯 움직이는 그림을 디지털 병풍에 담을 순 없을까? 정적이고 평면적이었던 수묵화는 최첨단 기술과 아이디어가 만나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지극히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만남. 동양화가 살아 움직이는 디지털 병풍은 독일과 일본의 IT 박람회에도 소개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신대가 전통 문화를 디지털화하게 된 것은 학교가 속한 지역적 특색 때문인데요. 그 전라남도에 오면은 그 어떤 문화 예술 쪽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화와 예술 부분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한 수준이 높은 것들을 디지털하면서 살아있는 동양화, 살아있는 한국화를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이것을 영화처럼 살아있는 동양화로 만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컴퓨터로도 붓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먹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법을 저희들이 개발을 한 거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성공률이 100%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거기에 혁신은 제로일 것이라는 어느 CEO의 말처럼
새로운 기술 개발에는 그만큼 시행착오가 따랐습니다. 그 기획했을 때 나비가 이쪽 통선을 따라서 이렇게 날아온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빠져야 되는데 지금 나비 날개짓이 살짝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느낌도 있고 저렇게 지금 나비 날개짓의 속도가 이렇게 맞는지 어쩐지도 지금 좀 근데 이제 비교로 이제 하고 있는 연구생 이제 우람계 효과들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느낌이 다 자연스러운지 기본 바탕이 되는 그림을 수집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기도 했고요. 처음에 이제 이 작품들을 많이 수집을 하다 보니까 한국화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들도 만나고 이제 작품들을 좋은 그림들을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밤샘 작업이나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고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병풍은 그 속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가 무궁무진합니다. 이처럼 제품에 한국의 풍경과 문화를 담아 해외에 수출한다면 세계의 대한민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우리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유의 문화유산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디지털 콘텐츠가 됩니다. 지역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는 일.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자전거를 타면서 한국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지금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커브 할 때, 그 코너링 할 때 자전거 그 핸들 쪽은 좀 느낌이 좀 어때요? 실내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마치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듯 3D 가상 공간을 질주합니다. 조선시대 유적인 나간읍성을 비롯해 동신대가 위치한 전라도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는 명소들. 직접 가보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로 전라도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그 천혜의 자연 명소들이 많습니다. 기본 인근 지역을 3D로 똑같이 실측을 해서 그 VR 공간을, 그래서 가상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자전거 기구와 그다음에 자전거 기구와 통신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어서 가상으로 자전거 게임을 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운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죠. 자전거의 개인 카드를 인식시키면 이동거리와 운동량 등이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그동안의 운동 기록은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전송돼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죠. 인터넷의 지도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코스는 한국을 넘어 세계 어디든 가능합니다. 낯선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직접 여행을 떠나더라도 두꺼운 안내 책자나 지도는 필요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유학생 율리아와 로만스는 휴대용 단말기 하나만 챙긴 채 경주 관광에 나섰는데요. 신라시대의 문화유산으로 가득한 경주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매력을 만끽하기 어려운 곳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동할 때마다 자동으로 위치를 파악해 서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음성이나 동영상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데요. 작은 무선 단말기 하나만 있으면 가이드의 안내를 받을 필요도, 책자를 뒤적거릴 필요도 없이 원하는 정보가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Currently, I know that such systems there are very few of such systems in Korea and all over the world. And if such system is available in Gyeongju, because it is a great touristic center, I think it's very good, very interesting. 무선 전시 안내 시스템을 개발한 곳은 경주와 머지않은 곳에 위치한
경북대입니다. 지역과 IT 기술을 결합한 또 다른 지방대학이죠. It is also provided with a map, and it is also very useful that you can locate yourself in this territory and also search for some objects you are interested in. And this is very important when the territory of the site is so huge. 관동팔경의 하나로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천년고찰에도 보이지 않는 최첨단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2005년 식목일 동해안 산불로 천년고찰 낙산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로 보물 479호인 범종을 비롯해 소중한 문화재를 잃은 낙산사. 기나긴 복원 작업을 거친 후 지금은 예전 모습을 거의 되찾았지만 그때의 참상은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온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숭례문 화재 사건에서도 그랬듯 그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인데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낙산사 곳곳에 무선 센서가 설치됐습니다.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그 사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예를 들면 온도, 습도, 대기 환경의 오염도, 수질, 재난재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수십 가지 센서들을 동시에 가동을 시켜서 정보를 얻는 거기 때문에 CCTV 하나만 갖고 얻는 정보에 비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요. 센서에 평소와 다른 열기나 연기가 감지되면 곧장 경보가 울리고 그 내용은 USN이라 불리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즉각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로 전송이 되는데요. CCTV처럼 사람이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원격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등 곧바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현장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무선으로 시스템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전에 미리 그 감지를 할 수 있고 감시를 할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고 이게 뭐 낙산사가 어떻게 보면은 뭐 1300년 넘은 이제 고찰인데 또 그런 그 우리가 뭐 역사만 고집할 게 아니고 어떤 그 새로 그 신기술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적극 받아들여 가지고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는 재난재해도 마치 현장에서 지켜보는 듯 육안으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지방대학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기술 덕입니다. 일단 세계 최초로 저희가 무엇을 했다. 그런 게 저희한테 가장 큰 자부심이었고요. 물론 그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밤샘 작업도 며칠씩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 지식이 없는 와중에 이런 모든 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취욕이 일반 사람들이 개발했었던 것보다 나름대로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었죠. 강릉 원주대가 이룬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대기업이나 유명 대학이 이뤄낸 그것과는 다릅니다. IT 소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 한계를 이기고 지방대학이라는 편견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USN이라는 분야조차 생소한 사람들이었죠. USN은 여기 센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기술 축적이 없이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 이런 장비를 만들 때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그런 용어조차도 몰라 생소해갖고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판매처에 물어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잘못 오더를 내갖고 그런 부품 수급에 문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연구소다라고 하니까 센서를 담당하시는 업체분들이 컨택도 잘 안 해주시고 자기의 기술을 뭔가 뺏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러셨는지 대응을 잘 안 해주셨거든요, 기술적으로. 사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라는 그런 간판을 놔두고 학교에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수없는 실패와 좌절 끝에
강릉 원주대는 국내 20여 건, 해외 10여 건의 특허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8월에는 유엔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서 특허 기술 상용화의 대표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는 이 기술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요거 먹고 약도 이거 아프면 저거 먹고. 관절염과 심장병을 앓고 있는 유다연 할머니는 돌봐주는 이 없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입니다. 아침부터 그냥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거기에 견디다가 못해갖고 막 죽겠더라고요. 24시간 할머니를 지켜주는 센서가 있어 갑작스런 심장 발작이 찾아왔을 때도 무사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년 전 성남시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가구에 설치한 유케어 시스템 덕분입니다. 어르신 활동량을 측정해서 위험도를 감지할 수 있는 활동량 감지기와 가스 감지기, 그리고 화재와 이제 가스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각종 센서들이 설치되어서 이제 어르신 댁내에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지역 센터와 소방서로 자동으로 연결돼서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이 비상 버튼을 누르거나 한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담당 사회복지사와 119에 SOS 신호를 보내게 되죠.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기술은 연일 쏟아지는 뉴스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학부모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찰 수뇌부의 이런 의욕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아동 관련 성범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 부모를 대신해 언제 어디서나 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SOS 버튼을 길게 누르면 여기서 이제 깜빡이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경북대가 개발한 어린이 안전 지킴이는 비상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CCTV가 아이의 모습을 비추게 됩니다. 기존 설치된 CCTV와 연계하여 어린이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SOS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CCTV가 그 어린이를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학부모나 경찰서에 발송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어린이를 좀 더 안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대구 지역의 몇몇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무선으로 이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지금의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아이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오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에 걸쳐 그 장점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파프리카 수확이 한창인 강릉의 한 농장에서는 우리 농촌의 가까운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는 대신 자동으로 움직이는 선로 위에서 편하게 작업하고, 햇빛을 대신하는 친환경 LED 조명으로 흐린 날씨가 계속돼도 작물이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빛을 쫴 수 있죠. 농업은 새로운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업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기 때문인데요. 이곳에는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작물의 상태를 파악해 필요한 환경과 영양분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농사진 지가 한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술이 축적된 게 아니고 일반 남들이 하는 대로 관행대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병이나 해충이나 각종 병해충이나 이래서 농사에 마이너스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귀농을 결심한 지 얼마 안 된 신참내기 농부에게 이 시스템은 긴 시간 동안 치러야 할 시행착오를 확실히 줄여줬습니다. 파프리카 재배에 가장 적합한 물의 양과 영양 상태, 눈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뿌리의 상태까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파프리카 이런 식물이 그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다 흡수를 하고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배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수되는 어떤 양을 측정함으로써 얼만큼의 그 양액이 들어가는지 지금 그거를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키로짜리가 6광구역이 덕분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는데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농장을 직접 둘러보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더 빨리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랜 노하우로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미세한 변화나 시간이 조금만 지체돼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병충해 피해도 한 발 앞서 대처할 수 있게 됐죠. 한 해 농사의 모든 과정이 꼼꼼히 기록되어 시스템을 도입한 지난 2년간 쌓인 데이터는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최고의 노하우가 됐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죠. 그래서 IT가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측하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작물 생장에 최적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그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데이터가 지금 그 자체 서버에 축적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 많은 농업인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사람의 노고를 대신하는 기술. 그 기술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와 떨어진 외딴 지역일수록 기술의 소외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IT가 똑똑해질수록 지역 간의 정보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곳도 지방대학이었습니다. 충북대가 개발한 기술로 충청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도심의 고급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무선 단말기를 통해 섬이나 산간 오지 같은 지역에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에다가 무선 단말기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500m, 1km까지를 무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산간 지역이나 새로 설치하는 지역이나 선을 잇지 않고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결과를 봐서 누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상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서 과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대단히 편리한 시스템이죠. 일일이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아도 사무실에 앉아 수도와 전기, 가스 사용량을 검침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는 자동으로 막아주는 무선 원격 시스템. 누수나 가스 유출 같은 문제도 발생하는 즉시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하루에 그냥 엑셀로 파일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00대, 2000대를 갖다가 순식간에 요금부가 되고 또 정확하니까 여기에서 모든 걸 누수도 보고 그 다음에 수도를 안 쓰면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노인분이 살아 계시다 보면 수도 안 쓰면 또 노인이 어떻게 됐나 그런 걸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리성 때문에 그래요. 이 시스템은 원천 기술을 개발한 충북대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빈 강의실에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센서가 이를 인식해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됩니다.
학교나 공공장소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은 24시간 전력이 가동되는 경우가 많죠. 인체를 감지해 자동으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다면 사람이 사용하지 않을 때 불필요하게 전력이 낭비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한 절전 효과는 30% 이상.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대학에다가 절전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돈을 받고 3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시스템을 거기다 설치를 했고요. 이게 이제 3천만 원이긴 하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향후에는 3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전 시스템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미 설치가 완료된 남아공을 제외하고도 호주, 헝가리 등과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해외로부터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중국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협력업체도 급속한 성장세를 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제 초반기라 3억 정도 했고요. 2009년도에 한 13억. 그게 현재까지 2010년도 현재까지 한 30억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50억까지는 무난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부터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을 만큼 그 미래는 밝습니다. 충북대가 주목받은 기술은 스마트 그리드라 불리는 무선 전력 제어 시스템입니다. 획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관리할 수 있어 향후 IT 산업의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퉈 스마트 그리드 시장에 나서고 있고 스마트 IT 절대 강자로 떠오른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스마트 그리드를 기반으로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스마트 시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IT 강국들이 대기업을 앞세워 스마트 그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요즘. 충북대가 그 치열한 국제무대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스마트 기술이 일상생활에 실현되면 편리함도 한층 커질 것입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유기농 수입 제품 코너. 환율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수시로 변하게 되는 면세점이나 수입 코너에서는 가격표를 바꿔다는 작업도 큰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얼마 전부터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졌는데요. 손안해진 무선 단말기에서 가격을 바꿔주기만 하면 매장에 있는 제품의 가격이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전자 가격 표시 시스템 때문입니다. 수입 제품이라 환율의 변동이 심해서 일일이 수작업하기가 힘들어서 전자 가격 표시기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무선으로 위치를 파악해 주변 정보를 알려주는 전시 안내 시스템과 CCTV를 이용한 어린이 안전장치를 개발한 경북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전자가격표도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숫자와 문자만 표시되던 기존의 가격표와 달리 동영상과 사진으로 소비자의 주목을 끌 수도 있죠. 출력할 때마다 딱 한 번 전원이 공급되면은 이게 계속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저전력 기술을 갖다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 중인 전자종이를 도입하면 전기가 없어도 최대 4년간 전자가격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트들 보게 되면은 거기 있는 그 제품 가지수가 거의 한 3만 개에서 5만 개쯤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3만 개 내지 5만 개의 가격을 갖다가 원할 때 즉시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타겟화했을 때는 아마 그 다른 경쟁사라든가 아니면 그쪽을 시도하는 쪽하고는
우리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 분야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영화제처럼 편견과 한계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히 세계와 경쟁하는 지방대학들.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3D 시장에서도 지방대학의 활약은 두드러졌습니다. 3D 영화와 TV의 보급으로 덩달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3D 안경.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들도 벅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분야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3D 안경을 들고 나온 건 부산에 있는 한 대학교 연구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3D 안경은 안경알을 유리로 만든 겁니다. 저희는 그걸 플라스틱으로 전자소재를 만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지지 않아서 안전하고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이상 길게 내다 보면 플라스틱이 유리보다 싼 소재이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낮출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의 동아대 미디어바이스 연구센터. 동아대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3D 안경으로 3D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3D 안경의 최대 난관이었던 무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됐죠. 깨지지 않고 가벼운 데다 휘어지는 유연성까지 갖춘 플라스틱은 다른 IT 제품의 소재로도 그 활용도가 높은데요. 지금 이곳에서 개발 중인 LCD 제품도 그중 하나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LCD에서 플렉서블하게 이제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곡률 반경이 4cm입니다. 이제 40mm.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뭐 기준은 목표로 돼 있고 저희는 실제 내부에서는 2cm까지 하고 있습니다. 곡률 반경. 곡률 반경이 짧을수록 더 많이 휘어진다는 뜻. 동아대는 기준을 2배나 초과한 제품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선을 보인 3D TV가 대중화되면 3D로 촬영할 수 있는 영상 장비 또한 치열한 경쟁 분야로 떠오르게 될 텐데요. 일반 2D 카메라와 틀리게 3D 입체 카메라는 양쪽 눈이 있듯이 L카메라, R카메라가 붙어져요.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입체 카메라는 다양한 3D 콘텐츠를 제작한 동신대의 작품. 좌우 2개의 렌즈로 촬영한 영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단순한 원리지만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는 너무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바로 입체 영상을 만들어 가기에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2D 영상을 3D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시장이 굉장히 클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굉장히 귀중한 영상들, 다시 만들 수 없는 영상들을 3D로 변환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기존에 있던 2D 화면을 3D 입체 영상으로 변환하는 기술은 비싼 입체 카메라로 촬영할 때보다 그 비용을 절반 가까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동신대는 이 기술로 광고계와 영화계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국내를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까지 제작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봉할 한국 영화도 테스트를 거친 후 3D 상영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헐리우드의 2D 영화를 3D로 바꾼다 라고 했을 때는 90분 분량으로 해서 한 60억 정도 듭니다, 돈이. 근데 우리 기술을 쓰고 우리가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30억이면 충분히 저희들이 가능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 헐리우드에 있는 그 영화사하고
저희들이 컨텐트 보급 계약을 하고 우리는 집 변환하는 작업을 MOU를 체결을 했고요. 2달 전에. 저희들이 10월 중순 정도 되면 저희들이 미국의 현지에 답사를 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업무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기술도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득보다는 실이 큰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IT 성장에 비해 보안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죠. 우리나라 그 산업들이 고도화됨에 의해서 축적된 정보가 유출됐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IT 보안 솔루션은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IT 보안 솔루션에 대한 그 연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IT 보안 기술에 집중한 곳은 지역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 전문 인력조차 구하기 쉽지 않았던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대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가상화 솔루션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어쩌면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가상화란 컴퓨터의 실제와 다른 가상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서 작업한 정보는 외부에서 해킹을 해도 볼 수 없도록 만든 보안 장치. 이들이 경쟁해야 할 상대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세계적인 공룡 기업들입니다. 제주도라 물리적으로 일단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어려움이고요. 항상 시장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게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기술력만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보다는 외부에서 저희를 바라볼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자신감에 비해서 그 기대치는 못 따라오니까 그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주대는 지방대학의 연구 결과라는 낮은 기대치를 뒤엎고 온전히 기술력만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기술 상용화를 위해 제주대와 손을 잡은 곳도 지역의 중소기업이 아닌 서울의 대기업입니다. 뭐 처음에 상당히 좀 의외다 싶었고요. 제주대를 제가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제주대에서 전체 보안 솔루션이 이렇게 거의 상업화할 수 있는 수준의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게 상당히 의외다 싶었고, 또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거의 구현 수준이 상업용 수준에 와 있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지난 5월 대한민국 IT 기술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의 IT 박람회에서도 6개 지방대학이 이뤄낸 성과는 대기업 못지않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토대 위에서도 이들 대학이 포기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내 통신사업체들의 남다른 지원이 있었는데요. 지역 간의 정보 격차를 없애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IT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0억 원의 기금을 마련. 그동안 6개 지방대학의 IT 협동연구센터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왔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IT 협동연구센터는 기술 이전과 기술 개발 제품의 생산 등을 통해서 약 12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천여 명의 고용 창출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중소 IT 업체에게 70건의 기술을 이전하였고 국내외 IT 관련 지적재산권을 310건 등록하는 등 지역 IT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방대학에 대한 선입견이 큰 우리나라에서 더더욱 힘들고 어려웠을 일. 하지만 이들 6개 대학의 연구센터는 그 모진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IT 불모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IT 불모지지만 이 연구센터가 생기면서 그동안 조금씩 해오던 것들을 여기다 다 집대성을 시키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6년 동안 지금 연구해온 결과입니다, 실은.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전라남도의 어떤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 가장 어렵습니다, 실은. 저희 같이 지방대학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표준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제 스스로의 그런 어떤 회의도 있었고 의문도 있었지만 기술 개발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성과물들과 결과들이 그런 생각들을 불식시키게 됐습니다. 상당히 성능도 좋고 신뢰도도 좋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적인 기술물들하고 싸워도 결코 손색이 없겠다, 이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동안 변방에서 소외되어 있던 지방대학들이 대한민국 IT의 미래를 새롭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숱한 밤샘 작업도, 쉼없는 시행착오도 이들의 꿈을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시련을 이기고 세계 IT 시장을 제패한 스티브 잡스는 이들이 꿈꾸는 미래이자 넘고 싶은 벽, 이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는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기술, 사람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술이 있을 뿐입니다.